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출발했고요. 한낮인 5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곳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일정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통합 운영됩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주부터 또 택시 3부제가 해제되기도 했었고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중교통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원주 독립영화제, 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추운 겨울 이 자선 공연을 펼치는 봉사단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가운데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 기본수당 확대 개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만 4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조례는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2028년부터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10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삼국체제 개편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정책국을 중심으로 이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9일에 열렸던 정례회에서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강원도 교육청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이 본청 조직을 삼국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 교통체계가 대폭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통합 운영되고요. 또 택시 3부제가 전면 해제되었고, 또 여기 버스 준공영제까지 서서히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의 이병선 대중교통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중교통과장으로 발령 받자마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통합 운영하기 시작은 내일, 네. 13일부터 바로 이제 통합 운영됩니다. 내일부터요. 그럼 내일 첫 차를 타시는 분들 고속버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터미널이 아니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셔야 되고, 이제는 그 종합버스 터미널로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통합이 됐고요. 그쪽으로 가셔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도 이제는 종합버스 터미널이 이제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지난 2월이었죠.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동부고속이 다른 그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좀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라는 또 걱정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당장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시 이렇게
건설하는 거는 신축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네. 사실은 처음에는 뭐 임시 매표소도 마련을 좀 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조금 제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뭐 뒤에 뭐 임시 정류장도 설치했다가 좀 네. 취소되게 됐었고요. 네, 네. 사실 그때 좀 비판 많이 받으셨죠? 네, 그때 이제 시장께서도 좀 뭐 이렇게 나가보시고 예. 빨리 좀 어떤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임시터미널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하려 했던 거고요. 예. 근데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예, 임시터미널도 급하지만 통합 조금 늦더라도 우선 통합을 추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예.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업체 통신운수인데요. 좀 약간 네네. 부정적이다라는 또 의견도 들렸었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또 이제 정리가 되면서 매매 수수료 등의 또 의견차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들렸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으로 그 진행 과정, 협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그 시외버스랑 고속버스의 요금 매표 수수료율인데요. 네. 그 차이는 이제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고속버스 측에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게 맞추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이 네. 그분들도 이제 원주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그분들 시민들 생각하는 그 어쨌든 개인 업체지만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의 그 수수료를 맞춰주기로 합의가 되면서 네.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 이제 버스들도 주정차를 해야 되고 계류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네. 그 운행하는 수가 대폭 또 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공간의 협소 문제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전체적인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속과 시외버스의 매표 수수료율 차이는 이제 거기 입장차 때문에 그랬는데 합의가 됐고요. 네.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들어서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승차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수하고 그 이제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합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시설 인가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검토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승차 시간표나 뭐 운행 횟수 이런 거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변동 없이 운행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기존의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이제 다른 업체가 매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럼 사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현재 터미널 부지예요. 네.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네. 않다라고 또 나중에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사실 민간업체 소유의 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는 그 활용 방안 그런 거나 아니면 지금 용도 변경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관련 부서에서 그 다각도 검토를 할 사항이라서 예.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활용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결정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소관부처가 아닙니다만은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였고요. 네. 근데 약간 이 터미널 활용 방안은 좀 괘씸죄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바로 또 풀어주기에는 좀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은 어렵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또 사유지가 되었는데 이 터미널의 어떤 기능을 하지 않는 가운데 마냥 또 묶어둔다는 것도 분명히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현안이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였군요. 9일부터 택시 3부제가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뭐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부제가 해제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 택시 저희가 이제 1,800여 대는데 전체가 네. 개인 택시가 1,200대 정도 되고 600여 대가 법인 택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인 택시는 뭐 개인 사업자니까 그냥
매일 365일 매일 운행 가능하니까 이제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4개 회사인 경우에 이제 그 종사자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그 안은 나왔는데 부재 해제 말씀드린 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고 미리 또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는 좀 더 증차가 돼서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부재 해제에 대한 그 논의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간에 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그 부재 해지가 결정되었어요. 뭐 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이제 저희가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였습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부재 해제와 관련된 뭐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재 해제에 대한 찬반 그 의견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바로 지금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입장차가 있었지만 장단점도 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시민 어떤 좀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 좀 불편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기사분들의 그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 근무일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탑승객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기사분 우리 운전원 분들에 대한 그 뭐 처우 개선이나 뭐 감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가 좀 이제 그 심층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또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워낙 그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의견만 좀 확인하고 팩트만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 시내 버스 참 이게 재정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시민들의 공공 시설, 또 인프라로서 우리가 또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마냥 또 예산을 또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준공영제 또 공영버스로 이제 가야 된다. 또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최근에 원주시에서 준공영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인근 시에서도 뭐 공영제, 준공영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도 지금 그 대중교통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제 11월에 착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이제 내년 한 6월까지 연구 결과가 해서 나올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토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원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다각도로 연구할 그 내용이 이번 이제 그 타당성 연구 영역 내용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터미널 통합 운영, 또 택시 부재 해제보다 이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시스템 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좀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도 당연히 시민 불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 용역이 내년 2월쯤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6월 상반기에. 6월이요? 6월. 좀 많이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연구하는군요. 네네. 그때 결과 나오면 아마 좀 많은 또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이병선 대중교통과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원주에서도 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행사였는데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원주 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좀 행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원주 인권영화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원주 인권영화제는 우리나라 인권영화제 중 가장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영화제인데요. 시민들에게는 영화를 통해서 인권의 다양한 가치와 사례에 대해서 느끼고 또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요. 원주 인권영화제 초기에는 경찰서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켜온 역사 깊은 영화제로 지난 2008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의 수상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제를 주최하는 원주 시민연대는 오랫동안 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영화들은 좀 어떤 주제로 좀 상영되었고 또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주민이나 노인 또 아동과 같은 사회에서 힘을 낼 수 없는 약자들이 겪는 문제가 많이 보였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준비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사회인데요. 이번 영화제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 시민연대 이선경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여러모로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인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인권이 조금 고민되고 존중되고 우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데 조금씩 한 발씩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영화제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내년에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서는 또 어떤 영화들이 선정되고 또 상영이 되었습니까? 네, 영화제에는 청소년이나 교사, 상인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시대 상황상 공개할 수 없었던 영화나 또 인기가 없어서 영화관에서는 상영할 수 없었던 독립 영화들이 주로 선정이 됩니다. 삶에 대해 꼭 생각해 볼 만한 영화들이 상영이 됐는데요. 이번 개막작에서는 코코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정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기다림, 너에게 가는 길, 당신과 나를 잇는 법이라는 세 편의 영화가 이틀 동안 상영이 됐습니다. 기다림은 학대를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고요. 너에게 가는 길과 당신과 나를 잇는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양한 입장의 약자들의 상황을 헤아려보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가 27회잖아요. 27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인데 이런 인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또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삶의 문제잖아요. 어떤 영화든 좀 느긋하게 저녁 먹고 와서 한 편의 영화를 같은 생각 또는 비슷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영화 한 편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영화 관람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함께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매년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서 진행되는 만큼 세계 인권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매년 세계 인권선언문을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올해는 강원도 청소년 30명이 참여해서 직접 영상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시민들에게 세계 인권선언문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소중한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 영화제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개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또 권리이자 또 천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약간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은 차이는 인정하되 이 차별은 하지 말자.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이 차이와 이 차별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면은 인권, 바로 우리가 바로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좀 삶의 또 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내년에 있을 영화제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요. 오늘 되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인생 봉사단 들어보셨습니까? 이 봉사단 이름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매월 음악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나서고 있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색스폰 동호회 또 트럼펫 동호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음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단체 박용남 단장 연결해서요. 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인생 박용남 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단체명이 오늘도 즐거운 인생.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단체명을 지었는데요. 네,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소중함, 오늘의 행복을 우리가 좀 느끼자라는 건데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노년의 어르신들 중에는 좀 몸도 아프고 이렇게 마음도 우울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년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서 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색소폰 또 트럼펫 동호 회원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전문 연주자들은 아니고요. 네. 다양한 직업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여 분 정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따로 연습은 모여서 하지는 않습니까? 각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아서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느 때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자라는 이제 연락을 취하고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방문하는 곳도 있고요. 네. 일회성으로 또 방문하는 곳도 있고,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도시공원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매달 2번 또는 3번 정도 공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12월입니다. 연말연시인데요. 평소보다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있는 미리네 광장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성탄 특집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추우실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전반적인 봉사 일정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제가 아무래도 기관들하고 거기 담당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원하시고 또 편하신 일정을 잡고요. 도시공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청의 도시공원 사용 승인 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능 기부 다른 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또 이 봉사하시는 분들 자체도 어떤 삶의 보람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즐거움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회원들 간의 분위기라든지 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음향 장비를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연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름의 철학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중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연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들,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을 볼 때 저희가 수고한 보람과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평소에 색소폰과 트럼펫 좀 연주를 할 줄 안다. 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참여 방법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모든 걸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인생 봉사단 검색을 해보시고 이런 연락처를 좀 알아보셔서 연락을 하시면은 바로 또 참여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인생 봉사단의 박용남 단장이었고요. 12월 12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